초등과 중등은 간극이 크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배워왔어야 되는데 안 배우고 올라와서 선생님도 힘들고 아이들도 당황하는 관점에서 요즘 아이들이 영어를 굉장히 많이 배우고 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체감을 하시기에 예전 제자들과 최근 제자들의 문해력이 좀 차이가 엄청 크죠. 하기는 열심히 했는데 잘못해왔다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되게 억울한 포인트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영어 공부의 추세를 따져보면 초등학교 때 문법을 끝내놓고 중학교 때는 영어 독해를 끝내놔서 고등학교 때는 다른 과목을 공부하자. 누가 그런 얘기를 모르겠어요. 옆집 엄마. 엄마. 옆집 엄마. 수학의 선행이 문제가 더 많을 텐데. 굉장히 가열되어 있죠.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계속 제가 쓰이는 단어가 비슷하죠. 중요해서 그렇거든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심화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할 때 네. 고등학교까지의 단원을 미리 봐놓는 게 좋을까요? 너무 중요한 질문. 저는 항상 수업을 할 때 자, 여러분 보셨죠? 저는 두 분이 방청객인 줄 알았어요. 저 사실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국어 영어 학부모로서. 네, 역시 네. 수학이. 타이밍을 놓치셨어요. 이런 기회가 사실 별로 없죠. 지금 국영수를 동시에 어머님 모드로 왔다 갔다 해요. 세 분은 직접 시험 문제를 만드시는 입장에서 평가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관점에서도 봤을 때 이거는 와서 공부해도 되는데 애들이 꿀먹은 벙어리예요. 그러니까 그딴 식으로 할 거면 하지 마라 그냥. 네. 와서 해라 차라리. 네네, 차라리. 제 아이가 나를 닮았다면 문과적인 게 항상 물어봐요. 국어 공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진짜 이런 걸 듣네. 아니 수학 공부법인데 어떻게 국어 공부법에 맞아요. 결이 비슷해? 준비하신 거 아니죠? 진짜 솔직하게 저 얘기잖아. 진짜 솔직하게 저 진짜 네. 솔직해요. 영어 선생님 입장에서 새 딸을 키우면서 특히 초등 때 영어에 대해서 선배맘 입장에서 혹은 다시 돌아간다면 이렇게 하겠다. 중등 선생님이 본 초등 때 꼭 배워야 하는 것들 그리고 안 배워도 되는 것들 이란 주제로 오늘 여러 말씀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과목을 궁금해 하실지 몰라서 국영수 현직 선생님들을 직접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정주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4년차 중등 국어교사 배혜림입니다. 올해 20년차 됐습니다. 중등 수학교사 김미성입니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이렇게 국영수 그리고 현직 등 교사 세 분을 모셔놓고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인데요. 게다가 세 분 다 선배맘이시기도 하시잖아요. 정전 선생님은 아이가 지금 분명 있죠. 3명씩이나 네. 학년이 어떻게 될까요? 중3, 초6, 초 이렇게 3명 네, 있어요. 되게 궁금한데요. 배임 선생님은 네, 전 아이 둘이고요. 네. 고1, 고3입니다. 고3 또 선배맘으로서 아주 중요한 말씀도 해주실 것 같고 김미선 선생님은 네, 전 연년생 학부모 대표로 나왔습니다. 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 지난번 1탄 영상 정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름은 공모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 추천들을 주셨습니다. 댓글로 이번 코너에 이름을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초등과 중등은 간극이 크잖아요. 중고등도 크지만 이거는 당연히 배워왔어야 되는데 안 배우고 올라와서 선생님도 힘들고 아이들도 당황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영어 관점에서 네. 어떤가요, 선생님? 요즘 아이들이 영어를 굉장히 많이 배우고 오기 때문에 못 배워왔다 이런 내용은 없는데 사실 연습이 부족하다. 연습이 부족하다. 네. 이게 애들이 영어를 초등학교 때 말하고 듣고 위주로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중학교 오면은 읽기 쓰기에 좀 더 비중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I meet my friend 이런 문장조차도 I am meet my 이런 식으로 동사를 쓰지 말아야 되는 자리에 이상한 동사를 써버린다든지 또 문장을 하나로 완성시키지 못한다든지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고 드문 케이스지만 단어의 발음과 철자를 매칭을 시키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friend, nervous를 교과서에서 읽었을 땐 그 단어가 뭔지를 인지를 못하는 거죠. 분명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friend 이거잖아. friend 뭐야? 친구예요. 그래 이게 이거야. 진짜요? 이렇게 반응하는 친구들이 해마다 있더라고요. 중등부터는 읽고 쓰는 게 중심인데 노출만 많이 해서 올라온 아이들. 네, 너무 안타깝죠. 안타깝고 애들도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러면 내가 영어를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갖더라고요. 배이림 선생님은 어떤? 국어는 사실은 저희가 한글로 말하고 쓰다 보니까 그렇게 애들이 못 쓰거나 하진 않는데 맞춤법을 틀리는 경우가 맞춤법. 아이, 어이에서 애 구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애들이 생각보다 잘 못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중학교부터는 쓰기가 중심이고 수행도 결국 쓰기고 시험도 다 쓰기인데 주로 말로 하고 듣다 보니까 쓰는 걸 못해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에서 맞춤법이 틀리면 감점이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걸 구분하지 못해서 나중에
그거였어요? 라고 하는 얘기들도 생각보다 많아서 그런 사소한 맞춤법들 이런 부분이 좀 힘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휘력 부분 맞춤법이랑도 연결되는데 애들이 뜻을 모르면 영어나 이런 것들은 아예 못 알아듣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국어는 대충 느낌은 있거든요. 근데 애매하게 알고 있어서 그냥 알고 있나 보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너 이거 무슨 뜻이었어?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한다든지 예를 들면 금세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어이센지 아이센지 이런 거 구분 잘 못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애들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뭐 했대 할 때 선생님 이 했대 했을 때 어이대를 되게 많이 써요. 맞아요. 네. 어른들도 맨날 틀리고. 카톡에서 오는 거 보면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사실. 틀려서. 근데 그게 초등 때부터 잡아서 중학교 올라가야 되는데 평생 간다. 사실 국어도 국어지만 국어는 요즘 문해력이잖아요. 문해력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이 좀 체감을 하시기에 궁금한 게 워낙 경력이 오래되셨으니까 예전 제자들과 그나마 좀 최근 제자들의 문해력이 좀 차이가 있어요? 선생님 체감하시기에? 엄청 크죠. 엄청 크다? 엄청 커요. 그 이전에는 제가 설명을 하면 대부분 다 이해하고 알아듣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문해력과 어휘력이 동급은 아니긴 한데 어휘력부터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애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쇼츠나 이런 것들도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문해력을 키우려 그러면 긴 글을 읽어내는 연습이 돼야 되는데 되게 짧은 영상을 계속 보다 보니까 애들이 긴 글을 읽어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앉아 있을 때도 집중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이해하는 능력들 자체가 굉장히 부족해지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 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했을 때 그 다음 단계에 질문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선생님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돼요?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뭔가를 얘기를 하면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선생님 그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러고 있는데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머릿속이 딴 생각으로 훨씬 더 많이 차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 다음 단계로 잘 나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글을 읽을 때에도 그 글을 읽어내는 힘이 같이 짧아져서 좀 더 힘들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되게 많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독 올라가기 전에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니까. 수학이 정말 궁금한데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초등학교 때 잘 못 배워왔다? 배임 선생님 얘기할 때 저는 문과고 이과니까 뭔가 좀 다르게 얘기하겠다 했는데 약간 놀란 게 어휘가 약하다 이렇게 어휘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수학 용어가 너무 약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쓰기가 약한 것 같다 하는 걸 얼마나 전신을 느꼈냐면 수학도 이렇게 쓰는 걸 애들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문제 풀어서 답 맞춰야지 이런 느낌이지 쓰는 건 수행평가에서 절대적인데 받아야 되는 부분 점수를 못 받더라고요. 마지막에 긴 글을 못 읽는다 이런 걸 보고 얘가 4점짜리 긴 수학 문제를 못 읽고 있다 이런 것도 연습이 좀 덜 되어 왔나? 고등교사 입장에서 또 그런 생각을 해서 방향이 국어 공부 따로 수학 공부 따로가 아니라 내가 용어나 어휘가 약한 결이 비슷하게 대비를 하면 아우르는 공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수학만의 문제라 생각을 했거든요. 비슷할 수도 있겠다는 그러네요. 현직 국영수 교사 세 분을 모셔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따로따로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지만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국영수인데 공통점이 이렇게 또 나온다라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걸 들으시면서 일단 지금 하나 건진 거는 쓰기가 참 공통적으로 중요하구나. 그게 안 돼서 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가 교육환경 고학년이라면 쓰기가 지금 혹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요걸 체크해 보시면 공통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하기는 열심히 했는데 뭘 좀 잘못해왔다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억울한 포인트거든요. 열심히는 시켰어. 아이도 스트레스 받고 엄마도 힘들고 돈도 들고 했는데 결국 방법이 틀렸다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영어는 어릴 때부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제가 체감하기로는 해가 갈수록 미취학부터 공부해오는 비중이 높아져요. 저는 신학기마다 조사를 하거든요. 영어에 대한 감정을 일단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영어 감정이 안 좋은 애들이 워낙에 많아지고 있어서 그거부터 알아봐야 돼요. 조사를 하는데 미취학부터 공부했다는 애들이 거의 80% 정도 되거든요. 한 10년 전이라면 10년 전이었으면 거의 반대라고 봤어요. 한 20, 30%. 10년 전만 해도 %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80%가 미취학부터 영어를 공부를 해와요. 여기서 궁금한 거. 네. 그럼 초등 때는 그렇다 치고 네. 중등 혹은 고등 때 봤을 때 정말 일찍 시작하는 애들 더 실력이 있나요? 아니죠. 스스로도 판단을 해요. 일찍 공부한 게 도움이 됐냐라고 물어보면 중3 애들은 대다수 도움이 안 된다. 중학교 1, 2, 3학년 거쳐오면서 아니구나. 도움이 안 되는구나 느꼈기 때문에 비중이 떨어지는데 지금 중1 애들은 생각보다 높게 나오기는 했어요. 그나마 도움이 된대요. 근데 도움이 되는
영역도 듣기 말하기 위주. 발음이 좋아졌다. 맞아요. 자신감이 생겼다. 이 정도고 도움이 안 되는 경우를 물어봤는데 제가 갖고 왔거든요. 오, 그래요? 오, 좋습니다. 마음이 아픈 경우가 많아요. 꾸준히 하지 않아서 그리고 집중도 안 해서 지금 못함 경우가 은근히 많이 나오고 놀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대로 못해서 그때 너무 어려서 못 따라갔다. 지금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다. 자책을 하는. 네, 자책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어봐요. 그럼 너는 영어에 대한 정서는 어때? 공부는 일찍 한 애들이 80%인데 그나마 내가 영어가 재미있고 좋다. 자신 있다 하는 애들이 20%. 일찍 해오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죠. 특히나 영어 공부의 추세를 따져보면 초등학교 때 문법을 끝내놓고 중학교 때는 영어 독해를 끝내놔서 고등학교 때는 다른 과목을 공부하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모르겠어요. 옆집 엄마. 옆집 엄마. 그 옆집 엄마 정말. 아니, 문법이 너무 어려운데. 네, 그걸 어떻게 끝내요? 끝낸다라는 게 저희도 공공이지만 네. 상식적으로 대학교에 고급 영문법을 그럼요. 하면 할수록 좌절스럽거든요. 네, 시 없는데. 예외도 너무 많고 네.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문법을 끝낸다?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용어를 애매하게 공부해와요. 맞아요. 들은 건 많아. 그래서 수업 중에 막 얘기를 해요. 틀려. 네. 꺼드럭거리다 틀려. 근데 그 틀린 애한테 자존감을 깎을 순 없잖아요. 교사로서. 맞아요. 너 진짜 공부 많이 했구나 라고 얘기해주고 조금만 더 생각해볼까?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중1 때는 그렇게 했다가 중3 때는 고개를 푹 그쵸, 숙이면서 대답 자체를 안 아, 하고. 아니구나. 얘들은 아직은 해말 가서 자기가 아는 거 다 뱉어내요. 근데 막 틀려. 그런 게 쌓이다 보면 중2, 중3 올라가서 영어를 포기하는 애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문법을 잘못해오는 네네네. 경우 겉핥기로 그쵸. 너무 과하게. 과하게 정확성으로 오지 않고 그냥 많이 하면서 스트레스만 많이 받고 영어는 싫어지는 단계까지 온 상태에서 중학교 올라와서 왜 이런 간극이 생길까요? 어디서 배웠길래 도대체? 학원입니다. 맞지도 않은 네. 아이들한테 너무 일찍 하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게 진도가 나가면 우리 애가 그 전에 걸 다 알고 가는구나. 우리 애가 레벨이 이 정도야. 그러면 그 밑에 건 다 마스터했어. 그런 이미지를 아이한테도 고스란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도 나 이 정도 해. 왜 이렇게 어깨 뿜뿜 하는데 실력은 보면 그닥 차이가 없는 공부 초3 때 한 애나 뭐 초6 때부터 시작한 애나 IM 밑 쓰는 건 똑같거든요. 이거 지금 들으시면서 담담히 서늘하시는 부모님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영어는 그런 부분인데 바로 연결되는 게 수학의 선행이 문제가 더 많을 텐데 선생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굉장히 가열되어 있죠. 선행 자체가 나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진 않는데 저도 아이가 둘이지만 수학적 감각이 다르기도 하고 아이를 엄마로서 평가를 하고 나서 선행을 해도 되는 아이인지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고등학교에서는 연산은 마지막에 마무리 정도 되는 작업인데 물론 틀리면 틀리는 거죠. 근데 초등학교 때 되게 촘촘하게 소수의 덧셈, 뺄셈, 곱셈 그것만 계속 드릴 작업하듯이 그걸 마스터의 분수로 간다 이런 느낌의 소수와 분수를 척두듯이 결국에는 분수로 마지막에 계산을 하게 되는 거라 저는 초등 때는 도형과 분수지 않나 분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아니면 도형이라는 것에 거부감이 없게끔 도형만 나오면 힘들어하는 애들 정말 많아요. 중고등학교 때 그림만 있어도 이거 기하네? 나 도형 좀 약해요 선생님. 어려워요. 즐기면서 원이라는 거에 대해 탐구를 해보거나 이렇게 접어도 보고 그런 게 필요하죠. 너무 과한 드릴의 연산을 좀 끊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시간 재는 부모님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서점을 가서 심화 교재가 몇 학년부터 나오지? 이런 걸 봤어요. 저희 아이는 초1부터 안 해서 초1 교재도 있나? 궁금해서 봤더니 정말 다 있더라고요. 꼭 필요한 영역만 심화 교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본 제자이긴 한데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수업만 들어가면 그 아이는 칠판에서 미적분을 막 하고 있어요. 중1이. 얘는 진짜 과학고 갈 건가 보다 했는데 중3 때 다시 만난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야. 그 아이 성적이. 수학이. 근데 알고 봤더니 2학년 때부터 C도 있고 수학 성적? 예. 결국 과학고를 못 갔거든요. 중1의 목표가 과학고였나요? 그 아이가? 그렇죠. 자기는 수학을 너무 좋아한대. 그래서 처음에는 애들이 재수없다고 막 이러다가 한 달 정도 너무 꾸준하게 미적분을 계속 칠판을 풀고 계시니까 쟤는 수학 좋아하는 애들이 그냥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런 게 좋은 건가요? 분명히 수학적인 감정이나 아니면 어떤 단원을 만났을 때 꼬꾸라졌던가 히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캐치하셔야 돼요. 성적을 받았을 때 1학년 때 단원 중에 어떤 게 약한지 본인도 알 나이가 됐거든요. 수학에서도 큰 영역이 있어요. 대수학 있고 해석학 나오고 기하학 나오고 본인이 약한 영역을 방과 후에 한다거나 몰입을 해야 돼요. 진도를 너무 빼는 것보다 심화 쪽으로 가는 건 도움이 될까요? 저는 심화가 중요하기보단 심화 때 했던 나의 몰입력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느냐 그게 너무 중요한데 그러려면 수학 감정이 좋아야 돼요. 근데 초등학교 때 과도한 연산이나 과도한 심화 교재를 초1 때부터 타서 푸는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꼭 힘줘야
해줘야 되는 심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6학년 원의 비율은 너무 중요한 해석하기 꽃인데 함수는 중요하니까 초육에는 심화의 그 단원을 먼저 푼다거나 아니면 연계에서 4학년 때 그 밑에 단원명이 또 비슷하게 연계되니까 그런 거를 발제도 가듯이 심화 교재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 이 교재를 끝까지 하고 이런 게 너무 수학 감정을 무너뜨리지 않았을까.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수학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심화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 네. 고등학교까지의 단원을 미리 봐놓는 게 좋을까요? 중요한 질문. 저는 항상 수업을 할 때 단원명을 마인드맵을 써보자 이러거든요. 내가 어떤 단원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3 때 단원 이 뭐였지? 이렇게 연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개념 시험을 보지는 않지만 단원명을 외우게 시켜요. 그냥 초성 퀴즈라도 배요. 단원명이 명확한 과목이다 보니 이게 중학교 단원명이 이렇다? 고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계속 제가 원인데 저 김원이라 불러주시면 원이면 원은 기본이지만 단위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가 1. 그 중심이 센터 원점. 그런데 그 단위원에서 탄생하는 게 삼각함수예요, 여러분. 원의 정의로부터 사인이 정의가 되고 코사인이 정의가 되는데 물론 수학 전공자가 아니면 어려울 수는 있지만 단원명 정도를 알려주면 고등학교 되게 중요해? 중요하지. 단원명이 이런 게 있는데 엄마 내가 지금 배운 게 아무 필요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겠죠. 단원명 기억하는 거 저희 개인적인 교수법 중에 하나예요. 지금 하나 얻으신 거. 감사해요. 자, 여러분 보셨죠? 저는 두 분이 방청객인 줄 알았어요. 저 사실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거예요. 학부모로. 타이밍을 놓치셨어요. 선배님 치고 못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이런 기회가 사실 별로 없죠. 지금 국영수를 동시에 어머님 모드로 두 분 가셔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이 밸런스를 갖추는 게 너무 더 중요한데 국어는 이런 말이 있죠. 영수가 상위권을 가르지만 최상위권은 국어가 결정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국어가 되게 중요한지는 알지만 애매한 느낌이 좀 있어요. 확실하지 못하고. 지금 순서도 보시면 영어, 수학, 그리고 이게 어쩔 수 없을 것 같기도 한 게 아이들이 5학년이나 6학년 때 수학학원, 영어학원을 가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버리는 과목이 사실은 국어이기도 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독서를 중요해야 된다 하면서 막 하시다가 그리고 한참 있다가 되게 중요하다던데 라고 하면 그 사이에 교량이 끊겨버리는 과목이 사실 국어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다들 위기의식을 느끼시면서 뭐부터 먼저 생각을 하시냐면은 그래서 문제집 뭐 풀어야 돼요? 이 얘기부터 항상 먼저 하시거든요. 국어는 도구교과라서 수학이나 이런 거랑 다르게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뭔가를 외운다든지 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태도를 기르고 역량을 기르는 쪽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문제집이요 하면은 대표적인 문제집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굳이 그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 마라, 오히려. 그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차라리 그 시간에 책을 하나를 더 보게 하시면 좋겠고요. 애들 집중력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소설이나 이런 것들도 절대 길게 안 나와요. 90년대에 나왔던 소설책이랑 지금 나오는 소설책을 읽어보면 책의 두께부터 달라요. 훨씬 더 얇아졌고요. 글씨 크기가 훨씬 커졌고요. 행간, 자간이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금방 읽는데? 라는 게 되게 많고요. 심지어 국어는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교육과정에 들어와서 애들이 책을 읽거든요. 저희가 책 바구니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얘들아 책 읽어 이러면 애들이 확 달려와서 선생님 어느 책이 제일 얇아요? 이거부터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다 얇아, 다 그림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설책을 줄 때 한 권짜리보다는 얇은 소설집으로 돼 있는 것들을 주거든요. 그래야 애들이 어쨌든 한 편을 다 읽어내기 때문에 요즘에 비문학도 굉장히 책들이 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짧은 글들을 읽어내는 연습들을 더 키워내고 문제집을 보시는 건 좋은데 문제 푸는 게 초점이 아니라 그 글을 읽어내는 연습으로 가시는 것을 훨씬 더 추천드리고요. 문제가 맞네 틀리네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보시면은요 국어 교과서에 항상 학습 활동이 있거든요. 학습 목표가 있고 다른 과목이랑 다르게 국어는 항상 생각해 봅시다, 의논해 봅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선생님 불러주세요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글을 읽었을 때 그 부분의 내용들을 내가 어떻게 요약해보지,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지 하는 것들을 초등학교 때 연습을 해서 중학교에 오면은 그런 활동하기도 훨씬 더 수월할 거고요. 이분은 직접 시험 문제를 만드시는 입장에서
평가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관점에서도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와서 공부해도 되는데 대한민국이 빨리빨리의 나라고 조급한 마음 가졌다 보니까 너무 막 많은 걸 시키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속이 편하실 것 같거든요. 한 포인트씩만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문법을 너무 많이 배워갖고 중학교에서 수업 중에서도 쓰지 않는 용어, 요즘엔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이런 용어 잘 안 쓰거든요. 그런 걸 구분할 필요도 없고 근데 그런 용어를 괜히 익혀와서 애들 머릿속만 어지럽혀진단 말이에요. 그럴 시간에 차라리 비동사가 언제 쓰이는지 동사는 어떻게 써줘야 되는 건지 진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와야 되는데 그걸 익혀오지 않고 용어 암기에만 너무 치중하지 않았나. 실제로 수업에서 비동사 종류는 물어보면 엄청 잘 대답하죠. 근데 비동사 언제 쓰는 거 같니?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애들이 꿀먹은 벙어리예요. 대답을 못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비동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알지 이런 용어가 있다는 것만 알지 그런 문법을 언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딴 식으로 할 거면 하지 마라 그냥. 네. 와서 해라 차라리. 네네 차라리. 국어 과목 자체가 명확한 게 문법이거든요. 한 학기에 문법이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냥 와서 익히면 되고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문학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작품에서 어떻게 찾아낼 거야.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야. 라가 훨씬 더 중요한데 그래서 굳이 그런 개념들을 미리 해올 필요 없고 두 가지 질문 동시에 드릴게요. 중1 올라갈 때 중학교 수학을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오는 게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올라가면 어려움을 분명히 겪잖아요. 시험 자체가 절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상대적으로 가야 되는 상태에서 주눅도 들 수 있으니까 고1 때 잘 하려고 하는 아이 나는 스카이를 놀릴 거야. 이 중1과 고1 때 어느 정도까지 궁금하시잖아요. 네 너무 궁금해요. 저는 1년이라고 생각해요. 1년. 솔직히 왜 그러냐면 한 학기 동안 아마 정신이 없을 거예요. 학교 생활 적응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한 학기만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엄마 마음으로 불안할 것 같아요. 수학 교사이기 때문에 괜히 우쭐대는 아이의 성향이면 또 멈춰야 돼요. 아이 봤을 때 얘는 약간 자랑하듯이 진도 빼네? 그러면 엄마가 차갑게 야, 스탑해. 다시 돌아가자. 다른 문제지로 한번 더 점검해보자. 아니면 프린트해가지고 단원 평가를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돌아가자. 고등학교도 당연히 1년이긴 한데 조금 하겠다는 아이면 사실 중3 때 되게 마음 먹고 오더라고요. 중3 때 어디까지 빼든지 그건 자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적어도 1년. 저는 솔직히 고등학교에 더 오래 있었으니까 느낌을 말씀드리면 고등학교는 그냥 3월부터 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기부는 그냥 입학식부터 생성돼요. 그 아이의 학교 생활을 관찰하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는 내가 진짜 어려운 거는 도전해볼 거야. 해볼 거야. 그 습관이 돼서 몰입하는 거. 공동 수학 교사 엄마는 우리 아이는 1년 정도 하고 있다. 그게 가장 현실적인 솔루션인 것 같다. 평범한 아이에게는. 국어는 또 어떤 관점일까요? 문법은 학기별로 하나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어 교육과정의 기본이 나선형 교육과정이거든요. 다른 단어는 그 해에 완벽하게 배우지 않더라도 다음 해에 좀 더 깊이 있게 배우는데 문법은 그게 안 돼요. 1학기 때 품사를 배우면 그 품사는 앞으로 3년 동안 안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고등학생이 되면은 너네 품사 알잖아. 명사 배웠지. 그리고 영어에서 애들이 형용사를 배우고 와서 국어에서 관형사와 형용사를 늘 헷갈려해요. 문법은 그 해에 배우는 것들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문학이나 듣기나 쓰기 같은 거는 반드시 완벽하지 않아도 점점 쌓여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괜찮은데 고1, 3월 모의고사가 중학교 3학년께 시험 범위거든요. 한 3학년 2학기 정도쯤 애들 내신 성적 산출 끝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시간 자유로울 때 고등학교 것을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쌓기 시작하면 되고요. 그 전에는 교과서에 있는 문학 개념들 그리고 쓰기 같은 거 있으면 써보는 연습들 그 정도만 한다 하더라도 떠오르는 생각이 영어야 어차피 남의 나라 말이고 수학은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건데 국어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말이다 보니까 내가 듣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초등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서 중1 또 중2 국어 점수 차이가 발생을 하잖아요. 국어는 도대체 뭐가 달랐길래 점수 차이가 나는 걸까? 국어는 예를 들어 은유법, 직유법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외우는 거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국어는 출판사마다 작품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학교에서는 A 출판사의 것을 쓰면은 윤동주의 서시가 나왔다면은 B 출판사에서는 또 다른 시인의 작품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얘가 아무리 은유법, 직유법을 배웠다 하더라도 여기서 그거를 찾아내서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을 암기한다기보다는 그것을 이해하고 적용해내는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한데 사실은 좀 더 고차원적인 사고의 능력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고 능력들을 키우려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데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 시간, 수학 공부하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국어 공부하는 시간, 독서하는 시간을 하루에 한 30분 정도씩이라도 확보해 놓고 그때 문제집을 풀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비문학 읽고 요약하는 연습 아니면 문학 읽고 이 작가가 뭐 얘기하고자 하는지 주제 찾는 연습 정도만 짧은 글로 교과서와 또 상관없이 그렇게 해나가면은 아이들이 새로운 작품을 본다 하더라도 이거 내가 어디에서 했는데 그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들이 공부, 책은 아예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들을 책들을 좀 읽으면서 적용하는 연습 그 사고의 과정을 풀어내는 연습을 꾸준하게 잘 한 아이들이 결국에 성적이 계속 더 잘 올라가고요. 너무 소름 끼친다. 사고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수학에서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한 문제를 끝까지 집착을 해서 풀어내는 능력을 저는 아이랑 상담할 때 3번만 경험해봐 이러거든요. 3문제만 줄이 걸리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내는 걸 한 번만 경험해봐. 그 경험이 줄여서 결국 수능장에서 해결을 해야 돼.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 저는 국어를 좀 못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날개를 못 달았는데 국어가 한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인드가 국어 공부법은 좀 다른가 보다. 내가 수학 공부를 하면서 나름의 성공을 했다면 국어는 공부법을 못 발견했고 아니면 내 국어 공부법이 틀렸구나. 항상 국어를 생각할 때 결국 내가 공부한 거 안 그럼 전국의 모든 현대문학 다 공부해야겠다. 고전 이거 언제 다 읽어? 국어는 범위가 없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힘들었거든요. 고등학생으로서 범위가 왜 명확하지가 않은 거야?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명확하지 않더라도 10몇 편이라도 내가 충분한 생각을 왜 안 했을까? 결이 너무 비슷해서 결이 다른 학년인데 왜 이래 이러고 있어요. 지금 속으로 들으면서. 신기한 얘기 드릴까요? 모의고사를 보면은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하거든요.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작품 절대 안 나와. 비문학도 네가 보고 있는 그거 절대 안 나와.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국어 선생님들도 다 처음 보는 작품이잖아요. 다 해석 똑같이 해요. 다 비슷하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게 그런 것들을 계속 봐오면서 가지고 있게 되는 그것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을 저도 항상 그랬거든요. 네가 보는 문제 안 나와. 그걸 생각하고 그거를 어떻게 이런 개념이랑 연결 지어볼까? 아이디어나 포인트 부분 개념이 포인트일 수도 있고 증명이 스킬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도 하신다고요. 나 진짜 너무 신기하다. 여기서 진짜 이런 걸 듣네. 아니 수학 공부법인데 어떻게 국어 공부법에 결이 비슷해? 준비하신 거 아니죠? 진짜 솔직하게 얘기잖아. 저 진짜 솔직하게. 저 진짜 솔직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코너가 너무 잘 기획됐구나. 선생님들도 지금 신기하다. 현장에서 깨달음이 있을 정도니까 내 과목 아닌 거는 선생님도 잘 모르잖아요. 사실 부모님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세대랑은 평가 방식이 많이 달라졌죠. 우리 세대는 그냥 지필고사 위주의 시대였다면 지금 수행평가라는 게 또 서다평, 선원수령 해서 이런 것들이 대입, 고입도 마찬가지고 정성평가도 많다 보니까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직접 내신 문제를 출제한 국영수 선생님 입장에서 반 1등 혹은 전교 1등 혹은 과목 1등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역량을 갖고 있나 그게 또 중요한 방향성을 잡으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수학 수행평가는 거의 주제 탐구, 논술 평가 이렇게 쓰는 게 있고 문제 푸는 것도 하나 볼 거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 아이의 성실도 보는 거 이렇게 크게 3가지예요. 유독 수행평가 점수를 잘 받는 아이는 수업 시간에 성실한 아이. 학기 초에 말을 해줘요. 성과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러면 그걸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아이. 주제 탐구 논술이니까 내가 주제를 뭐로 잡고 해야지 정도만이라도 미리 생각하는 그 정도? 그리고 성실도는 프린트 검사나 포트폴리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럴 때 정말 수업 못하는 애도 많거든요. 근데 그걸 꼬박꼬박 돼요. 정말. 수행평가로 뒤집더라고요. 지필은 20점, 30점 이렇게 맞는데 수행평가가 얘가 독보적으로 지필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내시잖아요. 그게 30%로 반영이 돼요. 1차 지필, 2차 지필. 근데 수행평가 40은 10점 만점 10점 바로 딱 때리기 때문에 되게 큰데 고1 때 그 당시는 9등급제니까 등급이 한 등급이 바뀌는 걸 보고 얘가 그걸 안 거야. 수행평가로 만회했다. 실제 사례가 있었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 하는 거 필기해서 그날 내고 도장 받고 요 정도만 해도 수행평가는 되기 때문에 내가 수학은 못하지만 수행평가로는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라고 수학에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국어가 수행평가를 할 때 교과서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한 학기에 거의 대부분 4개, 5개 정도씩 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글쓰기나 발표하기 단원들이 항상 있어요. 그럼 그것들을 수행평가로 만들거든요.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필은 0점에서
점수를 받아서 쌓아 올라가는 건데 수행은 100점에서 안 하면 깎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시한 그 시간에 제시된 분량만큼을 성실하게 잘 해내기만 한다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일단 하면 될 것 같고요. 초등학교 때 글쓰기 연습들 길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생각보다 애들이 시간 안에 글은 다 써내요. 초등학교 때는 한 3줄 정도만 내 생각을 정리하는 그 정도만 써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하기라고 얘기했지만 발표를 할 때 얘네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얘기하는 거를 평가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엔 그것도 쓰기가 바탕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쓰기를 어느 정도 해내면 말하기 수행이라든지 또는 쓰기 수행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으실 거예요. 쓰기 영역은 제가 조금 할 말이 저는 수행평가에 국한하고 싶지는 않고요. 수학 수행평가는 풀이 과정을 쓰는 걸 위해서 대비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역량을 요구하진 않아서 그거보다 지필평가에 쓰기가 있어요. 논수령이 들어가거든요. 그때 아이들 되게 못 써요. 왜냐면 50분의 객관식도 풀면서 점검도 해야 되고 논수령도 점수가 크고 수행평가는 아무래도 50분 객관식 OMR 카드 작성 이런 건 아니니까 그렇게 긴장이 안 돼서 꽤 잘 써요. 그리고 선생님이 범위도 정확히 알려주시고 한데 지필평가 범위는 넓기도 하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쓰는 게 굉장히 어렵고 내가 뭘 써야 점수를 받는 거야? 핵심 채점 기준에 맞는 유의미한 식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문장제 문제를 내가 하루에 한 번은 풀었다면 내가 어디에서 막혔는지를 아는 게 그런 쓰기 연습은 귀찮아하지 말아주세요. 풀이 과정을 쓰는 거죠. 풀이 과정 다 쓰라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희는 중학교 때 돌려가면서 공동채점을 하는데 등호를 못 써요 아이들이. 등호는 같다잖아요. 다 같대. 다 는으로 시작해. 앞에 거랑 연결되는 게 같아야 되는데 그냥 연결 과정이라 쓰나 봐요. 그냥 글 흘러가듯이. 저는 다 깠거든요. 그거는 너와 나의 언어잖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계산을 하다 보면 연산하면서 항상 는 쓰잖아요. 꼭 문장제 문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2분의 1을 4분의 1로 고치면서 잠깐 쓰였을 뿐 계산의 행동이 나서 답도 잘못 나오는. 는을 쓸 때 왼쪽과 오른쪽이 완벽히 같을 때 하는 건데 그냥 풀이 과정의 뒷 연결어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등호를 그렇게 남발하는 건 습관인 것 같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 지필고사 다 중요한데 수행은 쓰기, 말하기, 듣기, 읽기 다 들어가요. 읽기 같은 경우에는 고사로 대체되는 거고 쓰기면 당연히 써야 되는 거죠.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초등학교 때 익혀야 되는 문장 구조가 3개밖에 없거든요. I'm happy, I run, I meet my friend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딱 요 세 문형이에요. 1, 2, 3형식. 네, 그 3개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끔만 틀리지 않고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혼용해서 쓰지 않고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 정도만 잘 연습해 오면 중학교에 와서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그걸로 영어로 쓰는데 어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 연습만 열심히 해오시면 쓰기 수행평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수행평가는 점수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깎으려고 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교실 내에서 충분히 연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시킬 필요는 없다. 그냥 초등학교 때 배우는 그 3형식까지 열심히만 쓸 수 있게끔 연습을 시켜라. 인데 문제는 어쨌거나 잘 읽고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수능도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당연히 국어 문해력이 영어에도 적용은 되지만 영어 문해력이라고 해서 딱 하나 필요한 걸 꼽자면 영어에서는 국어랑 다르게 대명사를 많이 써요. 국어는 주어가 없어도 돼요, 사실. 철수가 자전거를 샀다. 철수는 행복하다. 이렇게 쓰면 엄청 유치한 글이 되는데 영어에서는 철수라는 이 부분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한번 명사가 나왔어? 그럼 걔를 반드시 대명사로 받아줘야 돼요. 최다 빈도어도 100위 순위 안에 드는 게 죄다 그런 지시어, 대명사 이런 거거든요. 대명사를 잘 파악하는 애들이 영어 문해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독해력을 높이고 싶어. 준비를 시키고 싶으시면 영어에서는 다 대명사로 받았는데 그걸 철수 다시 집어넣듯이 제이크를 he로 받았어. 그러면 he를 제이크로 다시 써보면서 잘 파악하는지 그 능력만 잘 키워와도 중학교에서는 쓰기, 수행평가든 읽기든 뭐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네,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세 분의 말씀대로 주려고 하는 점수다. 지필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수행평가는 성실함이 정말 중요하다. 여기서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성실을 못해서 내용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뭐 이때 뭐가 있고 왜냐면 다 까먹고 다니니까. 학교 알림이 사이트를 들어가면은 저희가 평가 계획서를 올리거든요. 4월이랑 9월에. 그러면 각 과목별로 어떤 수행 평가가 어느 시점 즈음에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잘 들으셨죠? 언제 어떤 수행평가를 하는지 4월, 9월이면 곧 있을 4월 때 학교 알림이를 통해서 파악을 하셔도 우리 아이가 건망증이 있고 건성건성했을 때 어느 정도 물어보면서 대응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궁금한 게 남학생, 여학생 차이가 유의미한가요? 수행평가에서. 어떠세요? 솔직히. 영어도 무성의하게 쓰는 애들 남자애들이긴 해요. 아, 그렇죠. 네. 국어는 아무래도 분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남자애들은 잘 안 써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줄만 더 써주면 선생님이 점수 줄 수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 되게 쿨하게 점수 깎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자아이들은 선생님 저 5분만 더 주시면 1분만 더 주시면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실도의 면에서 남학생들은 아무래도 수업 시간에 불성실한 친구들은 점수가 많이 깎이는 편이고요. 여학생들은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잘 받는 편이고요.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아들 어머님들은 지금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수학은 어떤가요? 수학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느껴지진 않거든요. 오히려 수학에서 우리 아들이 좀 덜렁거려서 많이 못 쓸까봐 걱정을 하시는데 오히려 남학생들의 답안이 꼭 필요한 요소만 있는 답안을 더 많이 봐가지고 여자아이들은 중간중간 살을 많이 붙여요. 굳이 이거 쓸 시간에 다른 거 점검하지 할 때가 많아서 저는 그런 피드백을 주기는 해요. 끝나고 아이들이랑 꼭 확인을 하거든요. 너는 이런 거 받아서 몇 점이야? 할 때 근데 저 이렇게 썼잖아요. 이거는 그냥 앞에 거 설명일 뿐이자 똑같은 표현이잖아. 이걸 말하는 식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때 고치고 해서 빨리 따라오긴 하는데 남학생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서술형에서 많이 못한다라는 거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다. 때때로는 더 잘 쓰는 답안지도 보이는. 머릿속에서 정수만 잘 썼네. 오히려 그게 더 간파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참 신기해요. 과목에 따라서 남학생, 여학생들의 특성들이 이렇게 발현이 된다라는 거. 이것도 우리 부모님들 귀담아 들으셔서 교육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질문을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현직 국영수 중등교사시면서 또 다 어머니들이신데 아들 둘입니다. 아들 둘. 세 자매. 아, 세 자매요? 네. 오, 세 자매. 오늘 뭐 이렇게 더 특성이 있는 그러네요. 세 자매, 형제, 여기도 자매시죠. 연년생 고등맘 대표로 오셨고요. 영어 선생님 입장에서 내가 새 딸을 키우면서 특히 초등 때 영어에 대해서 선배맘 입장에서 혹은 다시 돌아간다면 이렇게 하겠다. 그걸 조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째, 둘째 어릴 때 외국에서 살아가지고 저는 기본 지론이 영어는 빨리 시작하지 않아야 된다. 국어가 탄탄해야 영어를 쌓아 올릴 수 있다. 근데 간 바람에 그게 후회가 되는 케이스. 아, 오히려 후회가 돼요? 네, 오히려. 남들은 부러워했는데 첫째도 지금 중학교라서 아직 미지수고 둘째 같은 경우에는 2살에 가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한국에 왔거든요. 그랬더니 한국어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고 아이가 기분은 없는 게 아닌데 그렇다고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지금 한국 아이들 하듯이 공부하고 있어요. 다시 문법 보고 있고 독해하고 있고 책 읽고 있고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드는 생각이 아무리 남편 회사 일 때문에 갔지만 보조를 받았지만 우리 돈이 안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차라리 그때 안 나갔으면 이라는 후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내 초1 올라가는 애한테는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이가 관심 보일 때 영어 책 가지고 온다 그러면 읽어주고 제가 일부러 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그냥 초3 때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아이들 교육적인 측면에서 제가 가장 후회하는 거는 외국에 지내면서 한국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어요. 한국에 와서 적응을 못하면 안 된다. 한국에도 공부 엄청 열심히 한다더라. 우리 지금 외국에 산다고 이래서는 안 돼. 공부해야 엄청 밀어붙였거든요. 그랬을 때 공부 정서가 망가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학원 안 간다 그러면 안 보내고 지금 학원 아무 데도 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너는 진짜 엄마 좋은 사람 만나서 좋겠다. 학원도 안 가고. 하지만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을 해야 된다는 책임감은 알려주고 있어요. 너의 인생을 책임지려면 이거 정도는 너네가 감수를 해야 돼. 라고 기본적인 인생 태도, 공부를 대하는 태도에 집중을 하고 많이 안아주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첫째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피해자잖아요. 제일 장기간 공부에 압박을 받았던 아이라서 지금은 사춘기도 왔나 싶을 정도로 사라졌고 아이가 알아서 공부를 노력하고 있거든요. 성적도 잘 유지하고 있는 편이고 그래서 어머님들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밀어붙이지 말라.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의 그릇을 보고 그 아이의 그릇이 이만큼 돼서 부으면 될 것 같아 싶으면 하시고 그게 아닌 것 같으면 그냥 안아주세요. 안아주고 사랑한다. 너 너무 잘하고 있다. 이것도 했어. 엄마가 하란 말도 안 했는데 네가 스스로 앉은 거야. 이런 식으로 칭찬만이라도 잘해주고 사랑한다 해주시면 그 말에 힘입어서 애들이 공부라는 걸 하거든요. 왜냐면 이 세상에 부모를 실망시키고 싶은 아이는 진짜 단 한 명도 없어요. 공부를 못해서 속상한 건 아이들이에요. 어머님들이 아니에요. 어머니들이 속상한 건 진짜 애들에 비하면 속상한 축에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사랑해주시면 아이들이 언젠가는 해냅니다. 맞아요. 때가 있는 것 네, 같아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제 고등맘 선배 입장에서 어떨까요? 구덕객 때 근무할 때 공부를 손을 놓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공부 정서를 좀 지켜줘야 되겠다 싶어서 초등학교 때는 학원을 아예 안 보냈어요. 태권도 하고 이런 데만 보냈었는데 그래도 제가 집에서 계속 했던 거는 책은 어느 정도 분량 읽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수학 문제집 하루에 한 페이지 정도만 하자 했는데 공부를 더 시켰으면 더 잘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고 난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때 그건 참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아들이 둘이
둘이다 보니까 막연한 나랑 성별이 다른 불안감이라는 게 있었는데 많이 안아주고 서로 사랑한다는 이런 표현을 좀 더 많이 하고 사춘기도 안 오지는 않았지만 조금 덜하게 온 것 같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애들이 뭐 태권도 정도만 가고 제가 퇴근할 때까지 있어야 되니까 학교 도서관에 주로 있었거든요. 근데 학교 도서관 선생님이 너네 엄마 전화번호를 달라. 너네 너무 만화책을 많이 본다. 너네 어머니 뭐 하시는 분이니? 엄마 국어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얘가 얘기를 했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만화책을 본 것들도 결국에는 얘가 책을 읽는데 도움이 되었고 그래서 굳이 자극하거나 뭐 무조건 책 읽어야 돼라고 숙제처럼 주거나 하지 않는 것들이 나중에 아이가 엄마와의 관계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내가 할 수 있어 아니면 그거를 꼭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좀 더 전환하기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의 엄마와 아빠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결과도 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저도 학군지에 있는 엄마와 맘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달렸던 시절이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까먹고 아이한테 푸시한 게 많이 후회가 돼서 다시 돌아간다면 엄마로서 처음이긴 하지만 아이 말을 좀 더 잘 들어주고 고등학교 때까지 엄마, 딸 사이로 대화는 하는 그게 저는 지금 목표긴 하거든요. 제자들만 봐도 엄마, 아빠 사이가 너무 좋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초등만 보시는 게 아니라 중등, 고등 선생님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결국 대입까지 보더라도 네. 어쨌든 긴 마라톤인데 초등 때는 너무 조급한 비교를 하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면 너무 급해져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시사점을 주신 것 같습니다. 국영수 대한민국 대표하는 실력 있는 세 분을 모셨는데 서로도 많이 배우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진짜. 서로 과목에 대한 이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교집합 원소님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렇게 여러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코너 이름이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이름을 지어주면 좋겠다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다음에는 그 이름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 때 댓글에 런웨이가 있었거든요. 배움의 길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확정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또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서 드는 생각들 여러 가지 질문들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이야기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